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신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신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형님의 방송을 조용히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우선 제 나이는 28살입니다. 걱정은 못난 아버지와 무능한 저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희 가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아, 이것도 가족 사연이네. 노름부터 음주, 빚, 사채,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와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로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프레셔를 주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철저히 사시는 분이고, 잘못이 있다면 본인보다 가족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노름하고 빚을 지고 와도 용서에 용서를 해서 아버지란 사람의 똥을 치웠습니다. 평생을 거짓말과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올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 갖다 주고 회사상 사유로 퇴직금을 핑계대며 미루면서 안 주는 걸 몇 달째 하다가 알고 보니 사채를 써서 5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도움을 주신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사채빚보다는 은행빚이 낫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대행 알바하면서 갚으란 쪽으로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아버지가 바람까지 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되는 걸 안 끊고 상대 여자와 대화하는 걸 어머니께서 들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취준생 입장이고 시종음악을 전공하고 알바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서야 취성패 전기쪽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취업이 어렵게 되어서 전기산업기사를 공부 중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병 때문에 뇌에 칼슘 석회가 끼게 되어 기억력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고 난독증을 감안해가면서 공부 중입니다. 저는 항상 영화 속 비운의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이겨냄을 보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데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냥 저는 제적도 엄마를 구할 일이 없는 힘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공부도 손에 안 잡히네요. 지금 어머니가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한시라도 집을 구해서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쓴소리라도 좋으니 붕어 형님 정신 차려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이번 주만 가족 사연이 몇 개야 도대체. 이번 주만 여러분들, 이번 주가 무슨 가정의 달도 아니고 완전 가족 사연, 이 가정 폭력, 가정 불화 이런 사연 거의 뭐 패키지로 다 왔네요. 그것도 좀 힘든 걸로, 어려운 걸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도 힘든데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더 힘들죠 정말. 아, 참.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아버지라 부를 가치도 없네 어떻게 보면. 사연자를 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겠네요. 맞죠? 사연자분은 아버지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를 원하지 않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싫죠. 여기서. 왜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지. 지금 아버지 노릇 한 게 없잖아. 아버지 노릇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노릇 하는 거잖아. 좀 심하게 얘기되죠. 쓰레기네요. 나이 많은 쓰레기네. 차라리 저분한테는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아버지라 부르면 더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라리 원래 모난 사람인데 차라리 저렇게 쓰레기질 했딱 하면 차라리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까 이라도 하지. 근데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일단은 이혼하시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이혼하셔야죠.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혼을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혼을 안 가신 상황이죠. 법적으로
갈라서지는 않은 거죠, 사연자분. 근데 보니까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혼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설득해서 이혼하셔야 돼요. 일단 이혼하는 게 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혼해가지고 빚도 안 갚고 그냥 나가 살아야 됩니다. 아, 용서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미 제가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관계는 깨졌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이혼해가지고 빚만 처리하고 끝내야 돼요. 이미 남이야. 아버지는 이미 남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만. 어머니가 뭐 가족에 생각하면 뭐합니까? 남편이 생각하면 뭐예요? 남편이 남편이 아닌데.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서 각자 갈 길 가고, 뭐 기축사유 있으니까 재산 분할도 많이 가져가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챙길 거 챙겨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봤을 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최선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부부관계야? 이게 어떻게 용서할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용서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용서를 안 하고 진작에 이혼해가지고 도장 찍고 재산 갈랐으면 이런 일 겪을 일도 없잖아요, 사실. 응? 안 그럼 머리 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 머리 날 것 같아. 아버지가 이런 일 또 안 저지른다, 아버지라고 얘기하기 그렇지. 이런 쓰기가 또 이런 쓰레기 짓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짓을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또 할 거예요, 또. 이번 넘어갔으니까 또 하겠지. 또 하겠죠.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내가 봤을 때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어. 저 아버지란 작자는 일부러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든 용서해주고 받아줄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 벌리는 거예요. 어차피 뒤치락거리 해줄 거 아니까. 근데 미쳤습니까? 이걸 왜 줍니까? 이거를. 이걸 왜 주고 왜 봐주나요? 봐줄 게 아, 아니 본인 몸도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혹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사실 이게 우리가 아는 병은 아니잖아, 맞죠? 그 대단하시네요. 자기진 따고. 카시냐만 잘 먹으면 괜찮은데 이미 나빠진 부분은 돌릴 수가 없다고요? 아, 좀 이런 말씀드리면 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본인 살 것만 생각하세요. 본인 살 것만. 어차피 지금 일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부부끼리란 일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머니께서 이혼하라고 얘기해도 저분이 뭐 안 한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 사실. 그리고 부부 문제는 부부 스스로 해야지 자녀가 관여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녀는 제3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겠지만 너무 거기에 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본인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부부 문제라는 게 부부끼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참 심하다 이거는. 그래서 신님은 그냥 본인 하는 것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하는 것만. 옆에 지켜보기 너무 힘들면 그럼 집에 그냥 잘 때만 들어오고 집에는 잘 때만 들어와요. 잘 때만.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뭐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다가 잘 때만 들어와요. 집에 있지 말고. 옆에 지켜보는 게 힘들면 뭐 웬만하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계시다가 뭐 잠잘 시간 되면 그때 들어가시는 거 하세요. 안 지켜,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힘들면 안 지켜보는 게 답이에요. 음. 지켜보는 게 힘들면 안 지켜보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좀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뭐 책을 본다든지 어차피 공부도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아마 지방이시면 도서관 이용이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뭐 차 한잔 마시면 책 보던가 해가지고 잘 시간대 가가지고 그렇게 주무시던가 아니면 뭐 쉬는 날 있으면 쉬는 날은 그냥 집 웬만하면 집에 있지 말고 가방 싸들고 어디 간다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보는 쪽으로. 왜냐하면 님 있잖아요. 뭐 본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근데 C님 지금 고민 사연 보내준 걸 봐서는 본인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좀 위태로워요. 본인의 정신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심히.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본인의 정신 건강이 안 좋은데 과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본인이 하는 공부에 지장이 생길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 가족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C님. 님도 지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 있는데 취업하기까지 보니까 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 뭐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음악 안 하고 이제 저거 접고 이제 전기 쪽 가가지고 취성패로 공부하면서 어렵사리 취업을 했잖아요. 공백기도 좀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잡고 싶지 않아 맞죠? 이 길을 어떻게 잡고 싶고 나도 계속 이제 돈 벌고 머리 가자니 뭐세요? 사회인으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승현님. 아 이제 일 끝났어요 멀리 가자니? 좀 끝나고 갈게요 오승현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와중에도 가장 현명한 판단은 일단 내가 구심점을 잡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흔들려도 님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힘들어할지라도 님이 힘들어하면 안 돼. 같이 힘들어하면 안 돼. 그럼 어머니가 더 힘들어요. 어머니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나는 굳건한 모습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 가자요 끝나고 얘기합시다.
님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도 힘들지만 님도 지금 같이 흔들린다는 거야. 근데 님이 어머니 위한다면 님은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열심히 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아버지가 저렇게 망나니 짓 해도 신경 안 쓰고 내 살 길 찾아가는 거.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신님. 뭐 아버지 저지랄했던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 아버지 저런다고 뭐 내 인생에 뭐 못 살 것도 아니고 뭐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난 내 갈 길 간다. 난 그래도 내 밥그릇 찾아간다. 내 인생 살 길 만든다. 그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님은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옆에 지켜보기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 그러면 옆에 지켜보는 게 힘들면 뭐 딴 데 가서 님 뭐 전기 그 자격증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정신적으로 덜 힘든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본인 자신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자식까지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 고생하는 거 보면 더 힘들어요. 보통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분들이 보통 자기가 힘든 건 감수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나 때문에 힘든 건 또 못 참거든요. 이게 모성애거든, 모성애. 그러니까 부모님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자기가 뭐 밖에서 욕 먹고 힘든 일 하는 거 어떻게 견딜 수 있어도 내 자식이 막 남 밑에 들어가지고 욕 먹고 막 힘든 일 하는 거 못 참잖아.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는 밖에 나가서 힘든 일 하고 뭐 남한테 손가락 받는 그런 일 하는데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을 보낸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대학 가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님이 힘들어하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신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라도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물론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나도 힘들다고. 나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도 난 살아야 되잖아. 난 내 살 길 찾아야 되잖아. 나 어떻게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하고 이쪽 분야에서 내 길을 만들고 싶잖아. 맞죠? 자격증 따고 싶잖아요. 전기산업기사. 근데 생각해. 내가 계속 어 가정 문제로 자꾸 감정 쓰고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직장 가서도 적응 못 하는 거야. 가정 문제에 너무 본인이 잡혀 있으면 직장 가서도 적응 못 합니다. 일 실수한다거나 사고 나요. 정말. 님 전기 일을 한다고 했죠, 전기. 전기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현장 일이잖아요. 연장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어?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어머니 힘들다는 게 눈에 아른거렸다가 사다리 뭐 잘못 뛰려고 넘어지기라 해봐. 그럼 회사 출근해놓고 욕 엄청 먹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님 지금 들어간 데서 일 열심히 하고 싶잖아, 맞죠? 그리고 자기개발도 하고 싶잖아. 그러면 모든 거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니까. 신경을 내가 썼을 때 지장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쓰고 덜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좀 의젓하고 자기 할 거 열심히 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어머니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님이. 비록 아버지 저 뒤치락거리 한다고 힘들 수 있겠지만 님은 그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나름 이제 미래를 도모하고 사는 모습 어머니한테 계속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어머니 힘이 될 거예요. 분명히 힘이 될 거야. 내 살 길 찾아서 내 밥그릇 찾아서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그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이고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어머니한테. 그게 어머니한테 굉장히 의지가 될 거예요. 말씀 안 하시지만 신님이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면 어머니가 그거 믿고
또 힘든 상황에서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아버지. 참,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겠네. 참. 아무튼 신님만이라도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그래야 어머니가 삽니다. 님도 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님? 뭐 신님이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옆에서 얘기해도 어머니가 저렇게 뭐 하겠다 하면 말릴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맞죠?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빠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다고 내가 하루 왼쪽에 거기 붙들려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아버지 저 뭐 빚 문제? 저것도 뭐 님 보고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님 보고 대신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님은 그냥 옆에서 그냥 먼발치에 지켜보는 게 좋아요. 먼발치에서. 내 할 것만 하고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덜 둬라. 일단 내 하는 거만 열심히 살자. 어, 내 상황만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해요. 우리 신님이. 그래도 어머니를 굉장히 생각한다는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굉장히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님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음. 님마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망나니 짓 했으면 그땐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님은 그래도 그런 마음 먹잖아. 난 저렇게 절대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난 누군가를 때 절대 그렇게 피눈물 나게 안 할 거야. 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래도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설계한 것들 이루어가면서 살아갑시다. 신이 아무튼 제가 얘기했는 것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정신 차리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